맥기룡, 제가 드라이버 비거리 좀 늘리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로 이런저런 영상 보다가 어떤 영상 하나 봤거든요. 근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영상인데? 그 어떤 영상이냐면요. 이렇게 스윙하다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헛소린가 하고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진짜 브레이크 잡으라는 다른 영상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브레이크를 잡아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골프 스윙 중에 브레이크를 잡아라. 이거 아주 핫한 주제지. 그런데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스윙 망가지고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럼 형이 빨리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알았어. 오늘 내가 설명하는 거 이해하면 헤드 스피드 그냥 엄청 빨라질 거니까 주목하라고. 현기증 나 빨리요. 자, 일단 브레이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먼저 첫 번째는 브레이크는 한 번에 동시에 잡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잡는 것이다. 브레이크를 한 번에 잡는 게 아니고 이 순서가 있다고요? 자, 우리가 스윙할 때 시퀀스가 있지. 다운 스윙 때 하체, 몸통, 팔, 클럽, 헤드의 순서대로 가속을 시키는 순서 말이야. 감속할 때도 이 순서대로 감속이 돼야 돼. 하체가 제일 빨리 가속됐다가 감속하고 그 다음은 몸통, 팔, 클럽, 헤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순서대로 감속이 되어야지 하체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몸통에 더해지고 하체 플러스 몸통의 에너지가 팔에 더해지고 하체 플러스 몸통 플러스 팔의 에너지가 클럽 헤드에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클럽 헤드가 엄청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거라고. 아까 앞에 설명한 아저씨도 그냥 동시에 온몸을 멈추는 것 같던데 이거 형 말 맞는 말이에요? 자식이 또 안 믿어요. 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자료를 준비했지. 자, 이 그래프 봐봐.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하체, 초록색이 몸통, 파란색이 팔, 갈색이 클럽 헤드의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백스윙 탑과 임팩트 사이 구간에서 어떻게 되니? 하체가 제일 먼저 감속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몸통, 팔의 순서가 됐지? 진짜네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그렇게 순서대로 감속하니까 하체보다 몸통의 속도가 빨라지고 몸통보다 팔의 속도가 빨라지고 팔보다 클럽 헤드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야. 그런데 아마추어들의 스윙을 보면 각 신체 분절이 가속하고 감속하는 순서가 바뀌어 있거나 동시에 가속했다 감속하면서 다음 신체 분절로 에너지를 전달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힘은 있는 대로 썼는데도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과학적인 자료를 보여주면 제가 또 믿어야죠. 그럼 이렇게 하체, 몸통, 팔 이 순서대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이거를 스윙 중간에 어떻게 잡아요? 자, 이게 사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건데 그냥 시퀀스를 잘 지켜서 스윙하면 돼. 그냥 시퀀스를 지키면 된다고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이 헤드가 팍 튀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야. 브레이크의 첫 시작은 내가 잡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내가 시퀀스에 맞게 스윙을 한다면 자동으로 걸리는 거라고. 너 스윙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체 멈추면서 몸통 가속하고 몸통을 멈추면서 팔을 가속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절대 안 되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시퀀스를 지켜라 하는 거야. 시퀀스 지키는 스윙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한 거라고. 진짜 그러네요. 이 시퀀스를 딱 지키는 연습도 뭐 방법이 있을까요? 있지. 형이 딱 두 가지 알려줄게. 일단 첫 번째는 클럽을 이렇게 거꾸로 잡고 스윙해보는 거야. 양손으로 잡아도 되고 이렇게 오른손 한 손으로만 해도 돼. 이때 내 스윙의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확인을 하는 거지. 스윙할 때 나는 바람 소리가 공 부근에서 나야지 이렇게 공 한참 뒤에서 나게 되면 이건 시퀀스가 잘못됐다는 소리라고. 자, 따이가 한번 해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바람 소리가 이쪽에서 나는데요. 그래, 그건 손을 너무 일찍 써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시퀀스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스윙해봐. 알겠어요. 이번엔 그래도 이쪽 공 근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렇지. 이게 사소해 보이는 동작이어도 중요하니까 평소에 많이 하라고. 그럼 두 번째 시퀀스 연습 방법은 뭐예요? 이번에는 다리를 모았다가 왼발을 디디면서 스윙하는 거야. 이 연습은 특히 상체만 먼저 덤비는 사람들한테 완전 좋아. 왼발을 디디는 동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체가 먼저 써지게 된다고. 이거 완전 저한테 필요한 연습이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리를 모았다가 왼발 디디면서 이 느낌 완전 좋은데요? 이 연습도 자주 할게요. 그럼 브레이크 잡는데 중요한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이 두 번째도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봐. 형이 앞에서 얼핏 이야기하긴 했는데 브레이크의 첫 시작은 내가 잡는 거라고 했지? 맞아요. 브레이크 시작은 내가 잡지만 이 시퀀스를 지키는 스윙을 하면
나머지 몸들이 브레이크는 알아서 잡혀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그 브레이크의 시작이 되는 동작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클럽 스피드가 빨라질 수 있어요. 오, 그게 뭐요? 브레이크의 첫 시작이 되는 동작은 바로 왼발이야. 엥? 왼발이요? 그래, 다운스윙 때 왼발을 밟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 맞아요. 다운스윙 때 이렇게 왼발을 잘 밟아야지 지면 발력 잘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게 그 지면 발력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왼발을 잘 밟아주는 게 브레이크를 걸어줌과 동시에 가속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아,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동시에 가속을 한다고요? 그래, 일단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면 발력의 종류를 알아야 돼. 아니, 지면 발력에도 뭐 종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면 발력하면 수직히만 알고 있는데 사실 수평임도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면 발력을 사용할 때 순서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하는 수평임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수직힘을 사용하는 거야. 여기서 수평임을 수직힘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왼발이 하는데 그게 형이 이야기한 브레이크의 시작이 되는 동작인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수평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지. 아, 지면 발력에 이렇게 수평임도 있다는 건 완전 처음 알았어요. 뭘 처음 알아. 내가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해줬구만. 집중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랬나? 아니, 어찌됐든 왼발을 밟는 게 수평임을 수직힘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이게 브레이크 잡는 첫 동작이라는 거죠. 근데 형이 왼발을 밟는데 브레이크를 걸어준과 동시에 가속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속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왼발을 밟는 게 수평힘을 수직힘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렇게 되면 그 수직힘이 내 골반을 강하게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고. 그럼 맨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다운스윙의 첫 시작이 되는 하체에 가속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하체로 다운스윙이 시작했고 나머지 시퀀스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알아서 이 신체 분절들이 순서대로 가속하고 감속되면서 클럽 헤드로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왼발을 밟는 게 가속의 역할도 해주는 거라고. 그럼 왼발을 이렇게 아래로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수평힘이 수직힘으로 바뀌고 그 수직힘이 골반을 회전시켜주기 위해서는 힘의 작용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기 위해서 왼발을 정확한 방향으로 밟아줘야 해요. 아, 그냥 아래로 밟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떤 방향으로 밟아야 돼요? 바로 아래 플러스 뒤쪽으로 밟아줘야 돼. 쉽게 이야기하면 왼발 앞꿈치는 떨어지고 뒤꿈치는 땅에 붙어있게 밟아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아, 그래서 선수들 보면 왼발 앞꿈치가 들리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게 대각선 아래쪽으로 밟아줘야 수직힘이 대각선 위로 작용하고 그 힘이 왼쪽 골반을 뒤로 빠르게 회전시켜주는 거라고. 오,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럼 이렇게 왼발을 정확히 밟아주는 연습 방법도 있어요? 당연히 있지. 이렇게 엉덩이랑 벽 사이에 짐볼 하나 끼워놓고 스윙하는데 왼발을 아래 플러스 뒤로 밟으면서 왼쪽 엉덩이로 그걸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스윙해봐. 이렇게 하면 정확히 왼발을 밟는 느낌이 그냥 딱 온다고. 오, 이거 완전 집에서 따라하기 간단하네요. 집에서 TV 보면서 맨날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형이 말한 거 얘기해보면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건 내가 임팩트 할 때 갑자기 몸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시퀀스에 맞게 스윙하면 알아서 감속 동작이 나온다는 거랑 그렇게 하면 결국 에너지가 축적돼서 클럽 헤드로 전달되고 스피드도 빨라지는 거고 그리고 그 첫 스타트 동작이 바로 이 왼발을 정확하게 받는 것 이거 맞죠? 따이가 점점 똑똑해지는데. 그럼 오늘 맥기리 형이 알려준 거 다 적용해서 스윙 한번 해볼게요. 대박. 완전 좋아. 우리 구독자님들도 브레이크 잡는다고 스윙하다 갑자기 확확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온몸이 다 아프실 거예요. 뭐니 해도 시퀀스를 지키는 스윙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맥기리 형, 헤드 무게 느끼면서 이렇게 툭툭 던지려면 야구 선수가 공 던지듯이 오른팔을 사용하라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오른팔 이렇게 쓰면 다 생크나거나 헤드 다 열려서 슬라이스 때릴 것 같은데. 따이거야. 이 오른팔의 움직임은 진짜 골프 스윙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야. 에?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래, 이게 바로 오른팔 외회전 동작이지. 오른팔 외회전이요? 그래, 우리 벤호건이 형도 물수제비 뜨듯이 오른팔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유격수가 공 던지듯이 오른팔을 쓰라는 거랑 같은 이야기라고. 물수제비 뜨는 동작하고 유격수가 공 던지는 영상을 한번 보면 오른팔을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팔꿈치가 앞으로 먼저 나오면서 팔은 바깥으로 회전하고 있지? 오, 그러네요. 이게 바로 오른팔 외회전 동작이라고. 아니, 근데 그거는 이렇게 공 던지는 거잖아요.
골프랑은 좀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회전 동작, 그러니까 팔꿈치가 먼저 앞으로 나오는 동작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골프 스윙도 헤드를 던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운스윙 때 이렇게 오른팔 외회전 동작이 나와줘야 헤드를 던질 수 있다 이 말이지. 아, 이 동작을 잘해야 헤드를 제대로 던질 수 있다 이거죠? 아, 그러면 이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알았어. 오늘은 헤드를 잘 던지기 위한 오른팔 동작 기가 막히게 알려줄게.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할 줄 알면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비거리가 10m는 그냥 증가할 거야. 와씨, 기대된다. 자, 이런 오른팔의 외회전 동작을 강조한 전설적인 골퍼들이 있지. 바로 벤호건 형님하고 모노먼 형님이야. 둘 다 말도 안 되는 미친 레전드들인 거 알고 있지? 이 형님들이 표현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하나같이 강조한 동작이 바로 이 오른팔의 외회전 동작이라 이거지. 오, 베노건 형님이랑 모노먼 형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네요. 아, 그럼 이 동작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동작 할 때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아. 바로 다운스윙 때 팔꿈치가 몸통 앞으로 온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지. 아니, 다운스윙 때 팔꿈치를 이렇게 몸통 앞으로요? 그래, 사람들이 다운스윙 때 오른팔에 외회전 동작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거를 잘못 받아들여서 팔꿈치를 그냥 몸통 옆에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슬라이스 나거나 슬라이스 나는 게 싫어서 손을 획획 돌리다가 훅 나는 거야. 다운스윙 때 팔은 외회전 하면서 팔꿈치가 몸 앞으로 와야 팔이 막힘없이 스윙할 수 있는 거라고. 오,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 좀 잘 느낄 수 있는 연습 방법 뭐 좀 없을까요? 느낌 빠고게 해주는 연습이 하나 있어. 자, 이렇게 오른손 위에 왼손을 포개고 깍지를 껴봐.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바깥으로 돌리고 그대로 스윙 모션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 다운스윙 때 오른팔 외회전 느낌이 진짜 빡 온다 이거야. 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스윙. 오, 진짜 이렇게 하니까 오른팔이 쫙 조이면서 그동안 팔에서 느끼던 느낌이 나네요. 아, 이런 느낌으로 스윙하면 저도 헤드를 이렇게 탁 던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제가 이 느낌으로 스윙 한번 해볼게요. 헛! 아니, 이 느낌으로 스윙했는데 뭐 스윙이 이상한데요? 아, 저는 애초에 굴러 먹은 거 봐요. 아이고 아니야, 네가 애초에 어드레스부터 잘못하고 있으니까 다운스윙 동작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라고. 에? 아니, 제 어드레스가 어떤데요? 자, 어드레스 때 네 오른팔 오금이 어디를 보고 있어? 이렇게 타겟 쪽을 보고 있지? 그러면 안 돼. 어드레스를 그렇게 잘못하면 백스윙 때 오른팔 꿈치가 벌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다운스윙 때 오른팔 외회전 동작을 하기도 어려운 거지. 진짜 오른팔이 이 타겟 쪽을 보고 있네요. 아니, 그러면 이 오금은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른팔 오금은 정면을 보고 있어야 돼. 이거는 벤호건 형님이 자기 책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이라고. 와, 이 베노건 형님은 뭐 모르는 게 없네. 이렇게 오른팔 오금이 정면을 보게 하고 어드레스를 서야 백스윙도 편해지는 거고 다운스윙도 좋아지는 거야. 오,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팔 오금을 정면을 보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드레스 신경 다시 쓰고 스윙 해볼게요. 훗! 하! 아우! 아니, 형, 저 분명히 어드레스 때 오른팔 세팅 잘 하고 스윙했는데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어드레스 때 오른팔 잘 세팅했는데도 백스윙 때 오른팔 꿈치가 벌어져 버리네. 그래서 공이 제대로 안 맞는 거야.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백스윙이 몸에 배어있으니까 바로 고쳐지진 않지. 아, 형, 저는 그럼 이제 가망이 없는 건가요? 아니지 다 이거야. 형이 또 교정 방법 알려줘야지. 자, 이렇게 오른손 한 손으로만 클럽을 잡고 왼손으로는 이렇게 오른팔을 막아봐. 그 상태로 백스윙 했다가 스윙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아니, 이렇게 왼팔로 오른팔을 맞고 스윙을 해보니까 확실히 스윙 궤도가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연습 진짜 많이 해야겠다. 그래, 그렇게 백스윙 때 네 오른 팔꿈치가 안 벌어지는데 집중하면서 연습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오른 팔꿈치가 안 벌어지게 하는데 집중한다고 해서 백스윙 때도 오른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야. 오른 팔꿈치가 닭날개처럼 벌어지지 말란 소리지 몸에서 충분히 떨어지는 건 괜찮다고. 오히려 이렇게 백스윙 때 몸과 팔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스윙 아크도 커지고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오, 알겠어요. 그동안 제가 백스윙 때 팔 안 벌어지게 하는 게 어색한 이유가 딱 그거였거든요. 팔꿈치를 안 벌어지게 백스윙하려고 하면 몸에서 팔꿈치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형이 딱 그 부분을 얘기해주니까 백스윙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드레스 때 오른 팔꿈치 오금이 정면을 보게 하고 백스윙 때는 오른 팔꿈치가 닭날개처럼 안 벌어지게 한 다음 다운스윙 때는 팔꿈치를 몸 앞으로 오게 하면서 스윙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봐, 내가 분명히 앞에서 오른 팔꿈치 이렇게 하면 슬라이스 날 것 같다 그랬죠? 아유 그동안 잘 안 되던 골프가 형 때문에 이제 더 안 되네. 나 망했어, 이제 완전 망했어. 아이고 지가 못하고 남 탓해요. 따이거야, 다운스윙 때 오른팔이 외회전하면서 몸 앞으로 오게 했으면 이제 팔과 손목을 풀어서 공을 맞춰야지. 누가 너처럼 팔은 구부린 상태로 그대로 스윙하래. 아 그런 거였어요? 아니 그럼 그런 것까지 잘 알려줘야죠. 저처럼 이렇게 말 잘 듣는 꼴린이들은 하란 대로만 한다고요. 그래 내 잘못이다. 말 참 잘 들으시네요. 아 당연하죠. 그럼 빨리 팔하고 손목은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 일단 팔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려줄게. 다운스윙 때 오른 팔꿈치를 몸 앞으로 가져오잖아? 그러면서 오른팔을 그대로 펴준다는 느낌을 가져봐. 오, 그냥 오른팔을 펴주기만 하라고요? 오, 이렇게요?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지금 네 모습이 어때? 오, 이거 완전 프로들 다운스윙 할 때 모습인데요? 오른팔만 펴준다고 생각했는데 오 이거 완전 신기하다. 그래, 물론 사람마다 느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오른 팔꿈치를 몸 앞으로 가져오면서 오른팔을 펴준다고 생각하면 예쁜 다운스윙이 나온다고. 오, 그럼 이제 손목은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이제 중요하니까 집중해봐. 손목은 왼손목은 풀어주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공을 눌러준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 아니 왼손목은 풀어주고 오른손은 공을 누르라고요? 그래, 우리가 백스윙 때 왼손목 코킹 동작이 나오지? 다운스윙 때는 그 코킹을 풀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헤드 스피드가 나오는 거고. 왼손목에 코킹을 풀어라.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아직 헤드가 열려 있어. 이제 여기서 오른 손바닥으로 공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줘야 돼. 이렇게 말이지. 이렇게 하면 오른 손목 힌지도 유지되면서 팔도 자연스럽게 로테이션 된다고. 그러면서 클럽 헤드도 스퀘어로 맞춰지고. 오른 손바닥으로 공을 눌러준다. 오,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좀 로테이션도 되는 것 같고 힌지 유지도 잘 되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팔하고 손목 풀어주는 동작 하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흐차! 아까보다는 슬라이스가 덜 나긴 하는데 그래도 헤드가 좀 많이 열려서 맞는데요? 마지막 결정적인 동작을 아직 안 했거든. 아이 결정적인 동작이요? 아니 이 형님 진짜 감질나게 알려주시네. 아니 따이거야, 이게 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동작을 해야 돼서 그런 거야. 오른팔 외전하면서 다운스윙 할 때 헤드를 스퀘어로 맞추기 위한 결정적인 동작이 뭐냐면 이 왼쪽 엉덩이를 잘 열어줘야 하는 거야. 이게 헤드를 스퀘어로 맞추기 위한 마지막 키포인트다 이거지. 왼쪽 엉덩이를 잘 열어라. 오, 진짜 이렇게 왼쪽 엉덩이를 딱 열어주니까 헤드가 스퀘어로 되네요. 오, 이게 장난 아닌데요? 그럼 저 진짜 이렇게만 치면 이제 헤드도 촥 던져지는 스윙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른 팔꿈치를 몸 앞으로 가져오면서 오른팔 펴고 왼손목 코킹 풀면서 손바닥으로 공을 눌러주는 느낌. 그리고 왼쪽 엉덩이를 활짝 열어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뭐야, 이렇게 하니까 완전 뒷땅인데요? 잘했어 따이거. 뒷땅이 오른팔 외회전 다운스윙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실수 중 하나인데 그 이유가 바로 척추각을 유지하지 못해서야. 척추각 유지?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오른팔 외회전 하면서 다운스윙 할 때 겉으로 보이는 모양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팔꿈치를 몸에 붙이면서 이렇게 옆구리를 구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오른팔 외회전을 잘하고 있는 느낌이거든. 근데 이렇게 옆구리가 구겨졌다는 것은 척추각이 무너졌다는 건데 이러면 그냥 100% 뒷땅 나는 거지. 아 맞아요. 방금 스윙할 때 이 느낌 딱 온 것 같아가지고 과하게 동작하긴 했는데 척추각이 다 무너졌어요. 아 골프 진짜 너무 어렵다. 인생에 쉬운 게 없다 따이거야. 골프도 마찬가지야. 쉽게만 연습하려고 하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고 어렵게 연습을 해야 갈수록 점점 쉬워지는 거라고. 오, 명언 대족이야. 뭐야. 알았어요. 제가 앞에 느낌에다가 척추각 유지까지 딱 신경 쓰면서 스윙 한번 해볼게요. 흐차! 와, 형 봤어요? 방금 저 공이 아니라 완전 찹쌀떡을 친 것 같은데 헤드 완전 착 잘 던진 거 맞죠? 오 따이거, 방금 완전 타이거 우즈인 줄. 아 역시 노력은 이 배신하지 않는구만. 앞으로 더 빡세게 연습할게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오늘 알려드린 오른팔 외회전 꼭 연습해보세요.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몸에 너무 당연하게 익숙한 동작이지만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기본 원리를 알고 접근해야 그 동작을 잘할 수 있다고요. 아니 형, 유튜브에서 골프 잘 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가볍게 툭툭 치는 것 같은데 드라이버 비거리 250m 그냥 편하게 나오던데.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저거 막 스크린용 공으로 바꾸고 수치 조작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살 치는데 250m?
말도 안 돼. 남들 잘하는 모습 보면 배울 점을 찾아야지 깎아내릴 점부터 찾는 아주 고약한 놈의 자식들. 따이거 완전 너가 딱 그 모양이네. 아니 세상에 사기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죠. 너무 편하게 치는데 비거리가 저렇게 잘 나온다고? 아 나는 그냥 온몸에 힘 빡 주고 휘둘러도 200m 겨우 넘을랑말랑 하는데 완전 억울해. 야 이 자식아, 스포츠에서 남들이 보기에 편해 보이는데도 실력이 좋다? 그거는 그만큼 거기에 엄청난 노력을 갈아 넣었다는 증거야. 네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 자식아. 노력은 안 하고 맨날 어떻게 하면 쉽게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나 하는 놈이. 아 몰라. 나는 이 세상 꼴린이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요 형.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꼴린이 구독자분들 모욕하는 거예요. 빨리 가볍게 쳐도 비거리 짱짱하게 나오는 방법 알려주세요. 내가 구독자분들 얼굴 봐서 그냥 알려준다잉. 자, 가볍게 툭툭 쳐도 비거리 잘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 아 근데 뭔가 하체를 막 역동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이렇게 팔을 잘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 팔을 잘 쓰지. 근데 팔을 잘 쓴다는 게 뭘 잘한다는 의미인 줄 알아? 바로 헤드의 무게로 툭툭 던져준다는 거야. 아이고 또 나왔네 그놈의 헤드 무게. 진짜 당최 그놈의 헤드 무게로 던진다는 말이 저는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 이미 네가 프로지 이 자식아. 사실 골프는 헤드 무게로 던져주는 게 전부야. 근데 그게 참 어렵지. 자, 형이 생각했을 때 헤드 무게로 스윙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형 그 두 가지 빨리 후딱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헤드를 던져야 하는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 해. 따이거야, 너는 헤드를 어디에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에이 그 정도는 저도 다 알고 있다고요. 헤드는 바로 전방 타겟 쪽을 향해서 던져야죠. 12시나 이 1시 방향이요. 히히 맞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헤드를 타겟 쪽으로 던진다? 이거 완전 틀린 거야. 엥? 틀렸다고요? 그래, 자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 말이야. 골프는 우리 몸에서 생성된 운동량을 클럽 헤드로 전달하고 그 운동량을 또 헤드에서 공으로 전달하는 스포츠지. 그러면 이 헤드를 어디에 던져야겠어? 어? 바로 공에다가 던져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지 헤드에 모여있는 운동량을 공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거지. 와씨 우리 형 약간 있어 보임? 그런데 헤드를 타겟 쪽으로 던진다? 그럼 내 헤드가 최고로 빨라지는 지점은 공보다 한참 앞일 건데 그러면 공의 운동량이 전달되긴 해도 100%의 운동량을 전달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따이거 너가 힘을 아무리 빡 주고 휘둘러도 공의 온전한 힘이 전달되지 않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진짜 형 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완전 맞는 말이야. 근데 왜 유튜브 보면 헤드를 타겟 방향으로 던져줘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아마추어 대부분이 하도 당겨치는 스윙을 하니까 그런 거지. 교정은 항상 과하게 해야 원래 제대로 된 동작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헤드는 공에다 던져주고 공에 헤드가 맞은 후에는 그 힘에 의해 타겟 쪽으로 던져지는 거지. 완전 이해돼버렸어요 형. 헤드는 공에다 던지고 타겟 쪽으로는 던져지는 거다 맞죠? 바로 그거지. 우리 따이가 이제 진짜 노력하기로 마음 먹었나 보네. 아이 당연하죠 형.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데요? 자, 헤드를 어디에 던지는지 알았으면 이제 손목을 잘 쓰면서 팔의 로테이션을 잘해야 돼. 아 맞아요. 가볍게 툭 쳐도 멀리 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이렇게 샥팔 로테이션 기가 막히게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다운스윙 할 때는 골반, 몸통, 팔, 클럽, 헤드 순으로 회전하지만 임팩트 이후에는 이제 헤드가 먼저 튀어나가야 한다고. 그게 바로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팔 로테이션이 꼭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팩트 이후에도 헤드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팔이 먼저 나가면서 헤드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세게 휘두르는 것 같아도 헤드 스피드는 전혀 빨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지. 제가 완전 딱 그러잖아요. 아 그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백스윙과 팔로우 스루가 대칭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L2L 스윙 배우잖아? 그게 기초이면서도 골프 스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그냥 L 모양에만 집중하지 말고 손목의 움직임에 집중해보라고. L2L 하면서 손목에 집중? 그건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해봐. 힌지, 언힌지, 리힌지. 힌지, 언힌지, 리힌지? 이게 뭐예요? 형이 우리나라 말로 쉽게 바꿔줄게. 백스윙 때는 오른손목의 힌지, 임팩트 때는 그 힌지를 풀어주고 팔로우 스루 때는 왼손목의 힌지.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 오른손목 힌지 풀고 왼손목 힌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형 저는 이거 왜 스쿠핑 동작이 나오는 거 같죠? 자, 아까 형이 손목과 함께 팔의 로테이션을 잘해야 한다고 했지? 너는 지금 손목만 쓰고 팔의 로테이션은 제대로 안 하니까 스쿠핑이 나와버리는 거지. 와 어렵다. 어질어질해. 아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스쿠핑이 나와버리네.
자, 팔 로테이션은 왼팔을 잘 신경 써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임팩트 때는 왼손등이 타겟 쪽을 바라보게 하고 임팩트 후에는 왼손등이 바닥을 보게 하는 느낌으로 돌려줘야지. 이때 팔 전체를 돌리는 게 아니라 팔의 전환 부위를 돌려주는 거야. 임팩트 때 왼손등이 타겟 쪽을 본다는 건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임팩트 후에 바닥 쪽을 보게 하라고요? 그래, 그런데 형이 왼손등이 바닥을 보게 하는 느낌이라고 했지? 이렇게 과장된 느낌으로 쳐야 실제 스윙에서는 팔 로테이션이 잘 나와요. 실제 스윙에서는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왼손등이 바닥을 보지는 않지만 이 느낌을 가져야 왼손목이 헤드의 무게 때문에 풀려버리지 않고 정확한 로테이션이 되는 거라고. 와, 씨,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형. 근데 아까 팔로스로 쪽에서 왼손목이 힌지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 근데 백스윙 때 오른손목의 힌지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지만 팔로스로에서 왼손목의 힌지는 헤드를 정확한 길로 보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팔 로테이션을 정확히 했다? 그러면 헤드가 올바른 길로 예쁘게 가고 그 헤드 무게에 의해서 왼손목의 힌지는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형이 이야기한 손목의 움직임은 손목이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구나 정도 생각하고 팔의 로테이션에 더 집중해보라고. 진짜네요. 좋았어. 진짜 형 말대로 헤드를 공에다 던지면서 팔 로테이션을 신경 쓰니까 헤드가 막 튀어나가는 느낌이 아주 짜릿한데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으차! 와, 씨, 죄송해요. 이거 손맛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여기 절로 나오네요. 저 방금 진짜 힘 엄청 하나도 안 주고 툭 쳤거든요. 근데 이거 공 튀어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진짜 헤드 무게를 느낀다는 거구나. 그래 따이거야, 그게 바로 헤드 무게를 느낀다는 거야. 근데 또 그거 한 번 됐다고 자만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 좀 해라 제발. 그래야 그 느낌이 진정한 니께 되는 거예요. 몰라. 이제 완전히 제 거 됐어요. 이거 동네 형들 불러가지고 바로 스크린 한번 치러 가야겠다. 아주 그냥 다 조져버려야지. 형, 저 갈게요. 아이고, 저 새끼 조만간 또 질질 짜면서 헤드 던지는 방법 또 알려달라 그러겠네.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헤드를 공에 던지고 팔 로테이션 잘하기, 이 두 가지 신경 써보세요. 그러면 이게 헤드 무게를 느낀다는 거구나 하는 감이 팍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감을 느끼셨으면 따이가처럼 저러지 말고 연습을 꾸준히 해서 완벽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규리 형, 이 장타 선수 누군지 알죠? 당연히 알지. 마틴 보그마이어 아니야. 드라이버 비거리 400야드씩 치는 사람 아니야. 근데 갑자기 보그마이어는 왜? 아니, 제가 연습장 갔다가 우연히 보그마이어가 드라이버 비거리 멀리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좀 이상한 얘기를 하길래 뭐라 그랬는데? 여유 속도니 다이나믹 로프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부러 어려운 말 쓰면서 아무 말이나 막 만들어내는 것 같던데, 지는 뭐 근육이 많아가지고 그냥 멀리 치는 거면서 괜히 있어 보이려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 따이거 전매 특허 나왔네. 나 인정 안 하고 깎아내리기. 따이거야, 보그마이어가 괴짜라고 불리긴 해도 자기 철학이 있고 장타로 1등하는 선수인데 없는 말 하겠니? 아주 중요한 핵심들만 잘 설명해줬구만 또 남 깎아내리고 있어. 아니, 중요한 핵심만 설명한 거라고요? 그럼 형이 좀 쉽게 좀 설명해줘봐요. 일단 첫 번째로 스피드 훈련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냥 자세 신경 쓰면서 치다 보면 구력이 쌓이면서 스피드는 알아서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뭐 스피드 훈련이란 게 따로 있나? 그리고 여유 속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자세만 신경 쓰고 연습한다고 스피드가 늘어나는 건 아니야.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는 스피드 훈련을 따로 해줘야 한다고. 따이거 너 스윙할 때 자세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돼? 아무래도 자세 정확히 하고 공도 좀 똑바로 보내야 되니까 속도 좀 줄이면서 치죠. 안 그러면 완전 터지고 좌우로 와이파이 나니까. 그래, 그렇게 너도 모르게 속도를 점점 제어하면서 치다 보면 네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나는 이 이상한 속도를 낼 수 없는 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벼룩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 벼룩은 1m가 넘게 점프할 수 있는데 병에 가둬두다가 나중에 병뚜껑을 열면 딱 벽 높이만큼만 점프하는 것처럼 네 몸도 계속 느린 속도에 적응하다 보면 뇌가 스스로 한계치를 설정한다 이 말이지. 클럽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도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진짜 스피드를 높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골프에서 정확도를 높이는 연습과 스피드를 높이는 연습은 엄연히 다른 거야. 그렇구나. 그럼 스피드 훈련이란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 선수들이 얼라이먼트 스틱이나 연습 도구 가지고 그냥 냈다 세게 휘두르는 거 많이 봤지? 이런 게 바로 스피드 훈련이야. 공을 때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들고 있는 막대기를 무작정 세게 휘둘러 보는 거지.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 스스로 스피드의 한계치를 설정하고 있던 뇌가 나도 스피드를 더 많이 낼 수 있구나 라고 한계치를 깨게 되는 거지. 그러면 클럽 스피드가 올라가는 거고.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냥 냅다 세게 휘두르면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그쵸. 뭔가 아무 생각 없이 빠르게 휘두르니까 스피드는 빨라진 것 같긴 한데 이러다 허리랑 어깨 다 아작나겠는데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 맞아요? 말 잘했다 따이거. 스피드 훈련하니까 몸에 부담이 가지. 그래서 꼭 웨이트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야. 이런 스피드 훈련은 어쨌든 몸의 최대치를 끌어올려 사용하기 때문에 몸에 큰 부하가 가해진다고. 그런데 너처럼 평소에 웨이트 트레이닝도 안 하고 근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냅다 휘두르는 스피드 훈련만 하다 보면 부상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도 그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는 거야. 오, 알겠어요. 헬스장 바로 등록할게요. 비거리를 위해서는 클럽 스피드가 빨라야 하고 클럽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는 스피드 훈련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스피드 훈련을 해서 여유 속도가 생긴다라고 했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보그마이어가 있어 보이려고 꾸며낸 말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야. 여유 속도가 생긴다는 거는 평소에 너가 스피드를 오버해서 연습해둬야 실전에서 네가 내고 싶은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말이지.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자, 예를 들어 네 목표가 실제 라운드에 나가서 드라이버 볼 스피드 60m/s를 때리는 거라고 해보자. 그래서 평소에 맨날 연습장에서 볼 스피드 60m/s만 치는 연습하면 실제로 라운드 나가서 진짜 100% 잘 맞아야지만 겨우 볼 스피드가 60 나올 거야. 반면 평소 연습장에서 스피드 훈련을 하면서 방향은 신경 안 쓰고 볼 스피드 66 이렇게 나오게 연습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실제 라운드 나가서는 90% 정도만 쳐도 볼 스피드 60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평소 연습 때 스피드 훈련도 적절히 해주면서 네 스피드의 한계치를 늘려놔야 실제 라운드 나가서는 편하게 쳐도 제 거리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 때 120% 해놔야 실전에서 90% 정도 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정확해. 나도 연습 때는 더 멀리 치는데 실전에서는 편하게 쳐서 300m 정도 나가는 거라고. 와, 편하게 치는 게 그 정도구나. 부럽다. 저도 이제 평소 연습할 때 스피드 훈련 꼭 할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발사각이 중요하다고 한 건 무슨 말이에요? 자, 발사각도 굉장히 중요한데 같은 클럽 스피드여도 공의 발사각이 얼마인지에 따라 비거리가 달라진다 이거지. 그래요? 그래, 이 트랙맨 데이터 봐봐. 클럽 스피드가 100마일로 똑같은데 발사각이 9도냐 12도냐에 따라 비거리가 이렇게 차이 나버리잖아. 와, 진짜 차이 많이 나네요. 드라이버 멀리 보내려면 발사각도 중요하다는 거 이제 잘 알겠어요. 근데 저는 드라이버 탄도가 좀 잘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어퍼블로우로 공을 잘 치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드라이버 헤드를 그대로 바닥에 끌고 오다가 스윙하는 연습을 해봐. 아까 앞에서 보그마이어가 테니스 선수가 탑스핀 걸듯이 치라고 했지? 그게 바로 이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몇 번 느낌을 느낀 다음에 실제 스윙을 하면 공이 어퍼블로우로 맞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바로 올 거야. 오, 탑스핀 걸듯이 제가 한번 연습해볼게요. 하나, 둘. 이제 이 느낌으로 공도 하나 때려볼게요. 차. 오, 확실히 이전보다 발사각이 잘 나와서 공의 탄도가 잘 나오네요. 이거 완전 좋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그마이어 말 중에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하나 있는데 드라이버도 핸드포워드로 치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금방은 형이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로 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핸드포워드가 아니라 손목이 살짝 꺾여 올라가면서 맞아야 어퍼블로우로 쳐지는 거 아니에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이야. 드라이버도 핸드 포워드로 쳐야 한다는 건 백스핀량과 관련된 거야. 이거 드라이버 치면 공만 높이 뜨고 비거리 많이 안 나간 적 많지? 맞아요. 그냥 공이 무슨 풍선 마냥 높이 떴다가 그대로 가라앉더라고요. 그래, 그게 바로 백스핀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백스핀이랑 핸드포워드랑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주 큰 관련 있지. 형이 쉽게 설명해줄게. 일단 백스핀량을 결정하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택 앵글과 다이나믹 로프트야. 어택 앵글은 잘 알다시피 클럽 헤드의 궤도. 쉽게 이야기해서 헤드가 내려가면서 공에 맞으면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인 거고 올라가면서 맞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리고 다이나믹 로프트는 임팩트 순간 헤드 페이스의 각도를 말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다이나믹 로프트 빼기 어택 앵글, 이 스핀 로프트라고 하는데 이 스핀 로프트가 크면 클수록 백스핀량은 많아지는 거라고. 와, 골프도 완전 과학이네요. 당연하지. 그래서 핸드 포워드로 공을 쳐야 임팩트 순간 다이나믹 로프트가 작아지고 그렇게 되면 스핀 로프트가 작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백스핀량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다이나믹 로프트를 줄여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럼 제가 말한 것처럼 임팩트 순간 손목이 꺾이는 스쿠핑 동작이 나오면 다이나믹 로프트가 엄청 커지니까 백스핀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소리겠네요. 오, 이거 제대로 이해했는데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핸드 포워드로 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지. 완전 이해했어요.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발사각도 중요하고 백스핀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제일 좋은 발사각과 백스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이에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 자, 정답을 알려주면 제일 좋은 발사각과 백스핀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그게 뭐예요? 아까는 드라이버 멀리 치려면 발사각하고 백스핀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래, 당연히 엄청 중요해. 그런데 볼 스피드에 따라 최적의 발사각과 백스핀은 달라진다고. 자, 이 그래프 한번 봐봐. 같은 볼 스피드여도 발사각, 백스핀이 달라지니까 나가는 거리는 천차만별이지. 그래도 형이 대략 정리하면 아마추어들이 53에서 71 정도의 볼 스피드가 나오니까
발사각은 12도에서 21도 정도, 백스핀은 1800에서 2500 사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와 있어요. 오, 알겠어요. 저도 이제 드라이버 칠 때 무작정 때리는 게 아니라 발사각하고 백스핀도 신경 쓰면서 쳐볼게요. 형, 근데 핸드포워드로 치는 게 백스핀을 줄이려고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핸드포워드 하면 어퍼블로 치는 게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게 타이거가 지금 어퍼블로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요? 타이거는 어퍼블로우가 뭐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올려치는 거죠. 이렇게 올려쳐야 어택 앵글이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그 개념이 잘못된 거야. 어퍼블로우는 내가 인위적으로 올려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려쳐지는 거야. 내 스윙의 최저점이 공 뒤에 있으면 스윙 궤적 중에 공은 자연스럽게 올려쳐지는 거지. 그렇게 스윙의 최저점을 공 뒤에 잘 두고 있으면 내가 핸드포워드를 하고 있어도 어택 앵글은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반대로 다운블로우도 내가 스윙의 최저점을 공 앞에 두면 자연스럽게 다운블로우로 맞는 거고. 스윙의 최저점을 공 뒤에 두고 스윙만 하면 알아서 공은 올려쳐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들으니까 이제 싹 이해됐어요. 자, 제가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드라이버 멀리 치고 싶으면 클럽 스피드가 빨라야 하고, 클럽 스피드는 스피드 훈련을 해서 형성시킨다. 두 번째,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로 쳐야 되는데 핸드포워드로 치면서 다이나믹 로프트를 줄여서 결과적으로 백스핀 양을 줄인다. 대략 발사각은 12에서 21도 정도, 백스핀은 1800에서 2500. 이거 맞죠? 오, 우리 타이거 철들었네. 아주 잘했어. 우리 구독자님들도 드라이버 맨날 힘으로만 때리지 마시고요.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연습과 함께 본인 볼 스피드에서 최적의 비거리를 낼 수 있는 발사각과 백스핀 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같은 힘으로 치더라도 비거리가 확 늘어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